서울이 점점 식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이 가속화될 것 같고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여전히 꾸준히 오르고 있다. 1년 만에. 와우. 원룸 오피스텔 사도 되나요? 원룸을 분양을 안 해요. 안녕하세요, 부회사단입니다. 12월 17일 오늘 부동산 주간 뉴스 좀 살펴보고 흐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KB시대 먼저 볼게요. 마산 하포구 여전히 랭킹되어 있고 대전 대덕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신탄진 동일 스위트가 입주장에 있는데 이렇게 올라온 건 되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동안 소외됐는데 키 맞추기를 아직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청주가 아직도 뜨거운 게 눈에 띄고 전주 완산구도 다시 랭킹된 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대구랑 세종은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소도시가 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전세도 보면 대전 유성구 제가 임장 갔다 왔듯이 아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하락이 떨어진 데는 섣불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 세종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대구 세종 껴있는 거 보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운대구랑 부산 사상구 전세가 오른 게 상당히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매매 보겠습니다. 세로 줄이 이제 서울인데 서울이 점점 식고 있어요. 0.7로 많이 떨어졌네요. 강북은 0.4, 강남은 0.1. 이 강남구도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물이 많이 빠지고 하얀색이 된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이 분위기가 죽었다는 거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많이 물이 빠졌고 대구는 이제 아주 하얗습니다. 인천은 뜨거웠는데 많이 이제 물이 빠지고 있고, 대전도 많이 식고 있고, 울산도 조정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많이 하얘졌어요. 뒤에서 울산 얘기를 할 텐데 울산은 공급이 부족한 도시예요. 세종 하락이 눈에 띄고, 강원도가 아주 뜨겁고 청주도 아직까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도는 많이 식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전북, 전주, 완산구, 덕진구 아직도 온기가 뜨겁고, 군산은 되려 많이 식었어요. 아마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금방 또 식지 않나 싶고, 목포가 점점 이제 색깔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고 이제 막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아주 투자하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의만 있으면 목포 아파트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매수 매도 심리를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매수 심리가 많이 죽고 있어요. 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 매도자가 더 많다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 매도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점점 떨어지는 추세예요. 50일까지 떨어지면 정말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느껴지고, 강북이 제일 안 좋고 강남은 조금 좋다. 5대 광역시도 54.2로 분위기가 많이 죽어있는 게 느껴집니다.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전부 다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우위로 나타난 것 같아요. 세종은 23이면 세종은 한 자릿수까지 갔었네요. 오늘은 대구, 부산, 울산 뉴스 좀 보겠습니다. 이 집값이 꺾이자 조정 대상 지역 풀어달라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제가 볼 때는 아직 풀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대구는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국토부에서 올 연말에 아마 심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구가 만약에 조정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저는 하락이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심리가 안 좋은데 만약에 저 같은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일반 세율로 중과 없이 팔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몇 천이라도 금액을 내려서 빨리 팔고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이 가속화될 것 같고, 실수요자 분들도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봤는데 더 떨어지고 나서 사도 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학군지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울산은 공급량이 실제로 부족한 도시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이 풀리면 이거는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동해선 개통이 되면서 그게 울산의 주택 수요를 부산으로 옮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하겠다. 이례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불로소득 노래를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하십니다.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면제를 한다는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소속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지만 있으면 실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서울 분위기 안 좋은데 수도권 아파트 하락을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양도세 풀면은 다주택자들 좋을 것 같지만, 당장은 좋지만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서로 내 물건을 팔려고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다 보면 매수자들이 하나도 안 급해져요. 그 매수자들 심리가 가장 중요한데,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도자들끼리 경쟁을 하기 시작하죠. 오히려 다주택자들한테는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힙이 엇갈린 서울 B아파트. 빌라는 주춤하고 꾸준한 오피스텔. 이게 무슨 얘기냐? 빌라가 일명 썩빌이라고 하죠. 썩은 빌라. 썩은 빌라의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고, 오피스텔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대요. 서울 연립주택은 6월 이후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져 11월에 2.13까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뚝 떨어진 거예요. 어떤 빌라들이 올랐냐면 아파트가 될 빌라들이 올랐던 거예요. 썩빌,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된. 근데 아파트 시장이 급랭하니까 투자자들이 그쪽으로도 안 움직이는 거죠. 반면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지어진 거고 리스크가 없기도 하고, 아파트의 대체제인데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아파트 현재 가격이랑 키 맞추기를 하는 것 같고, 빌라는 아파트의 미래 가격에 키 맞추기를 하는 건데 미래 상승 동력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피스텔은 여전히 꾸준히 오르고 있다. KB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일반 거래가가 직전월보다 250만원가량 올랐다. 이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풍선효과의 정해진 수순.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파트가 규제가 심해지고 안 오르니까 비주거 상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이제 똘똘한 한채라는 그런 호칭을 받네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빌라보다 오피스텔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아파텔이라도 잡자. 거래량 역대 최고. 1년 만에 4억 오르기도. 5대 광역시 업무용 부동산이 역대 최고치다. 상업 업무용 거래량 가능을 만든 것은 부산이다. 부산 오피스텔도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세가 많이 오른 데는 대체제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KCC 웰츠타워, 여기도 아주 좋은 오피스텔이죠. 좀 작아서 그렇지.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던 게 1년 만에 5억 원에 거래가 됐대요. 42.9%의 상승률, 대단하네요. 여기 신축이거든요. 위치도 아주 좋고, 정부의 규제에 오피스텔이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다.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마 내년은 쭉 오를 것 같아요. 근데 후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피스텔이 올해 분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피스텔 한 2년이면 짓거든요. 그래서 23년에는 조금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조심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도 공개 청약 의무. 상속이랑 오피스텔은 지금까지 공개 청약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짬짬이로 추첨을 하고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몰래 이렇게 물건을 빼서 자기들끼리 해먹고, 이제 오피스텔에는 대체 수요가 늘자 건축률 분양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쏠리니까. 앞서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에도 전매 제한이 안 되는 거는 미계약분이 한 절반가량이 나왔더라고요. 미친 거죠. 전매가 되는 거는 똑같은 가격인데 미계약분이 한 개 나오고 가격은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피스텔도 조만간 전매 제한 온다. 이제 전매 제한이 들어오게 되면 준신축, 신축 오피스텔이 다시 또 인기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취득세 4.6% 내고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사 마지막에 아파트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들도 조정을 맞게 될 것,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아파텔에 하는 얘기예요. 방 3개짜리 아파텔. 아파트가 꺾이면 아파텔도 같이 꺾입니다. 왜냐면 대체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룸, 투룸은 아파트랑 수요가 분리되어 있어요. 원룸 아파트는 없잖아요. 좋은 원룸에 살고 싶은 수요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요즘 분양하는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원룸을 분양을 안 해요. 왜냐? 원룸 2개 분양하는 것보다 투룸을 비싸게 분양해도 더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원룸을 분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룸이 저평가예요. 원룸을 시세 차익용으로도 괜찮고 수익형으로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룸 오피스텔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주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3룸, 2룸 아파트들이 뜨거우니까 원룸 시장이 소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규제를 막기 시작하면 원룸이 다시 뜰 거예요. 더군다나 원룸은 수익형 상품으로도 수익률이 아주 좋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 죽게 되면 다시 수익형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 내가 월세를 받아도 괜찮고 그때 내가 매매 차익을 보고 팔아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주간 뉴스 살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오피스텔만 뜨거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성투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